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4년 4월 16일 오후 9시입니다. 저는 며칠 전부터 이번 주에 있을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가 아주 중요하다. 이게 마지막 찬스다. 위기에서 탈출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가 될지 모르겠다는 그런 경고를 해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오전 국무회의 모두 발언 형식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15분 동안 자신의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 연설을 듣고 나서 저를 포함한 많은 사람들이 보수 성향 사람들조차도 야, 이거 큰일 났다 하면서 악몽을 떠올립니다. 바로 2016년 박근혜 당시 대통령이 탄핵을 향해서 걸어가던 그 상황이 이 데자뷰처럼 떠오릅니다. 데자뷰라는 것은 과거에 있었던 상황이 연상되는 현상을 말하는데요. 불길한 생각을 지울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며칠 전부터 발표되는 총선 이후의 여론조사에서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20%대까지 떨어졌습니다. 특히 보수층에서 지지율이 더 크게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게 위험 신호입니다. 박근혜 당시 대통령도 지지율이 막판에 가면은 10%대까지 떨어졌습니다. 즉 보수층이 이탈했습니다. 탄핵이라든지 하야라든지 또는 뭐 대통령이 탈당한다든지 하는 이런 급변 사태는 그 원인이 어디서 나오느냐 하면은 자중질환에서 나옵니다. 즉 보수층의 분열 또는 보수층의 지지 철회에서 정치 위기가 바로 시작되는 겁니다. 그런 현상이 벌써 나타나기 시작했는데 오늘 연설에서 이 국민들의 마음, 특히 지지층의 마음을 돌릴 수 있는 기회를 놓쳐버리고 말았습니다. 나는 열심히 했다. 그런데 국민들이 알아주지를 않는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비공개 국무회의에서는 뭐 내 책임이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했다는데 뭐 그런 이야기를 왜 국민들에게 직접 하지 않습니까? 소통 방식에서 문제가 심각하다는 게 또다시 드러났습니다. 이게 국민들에게 하는 건지 자기 만만한 부하인 장관들에게 하는 건지조차도 불분명하고 기자들의 뭐 질문을 받는 그런 자리도 아니고 지난 4월 1일 의료 사태에 대해서 대국민 담화를 발표를 하면서 50분 동안 의사 비판만 하다가 완전히 총선 전에 그 문제를 풀 수 있는 기회를 상실한 데 이어 두 번째의 기회 상실입니다. 이런 기회가 자주 오는 게 아닙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제 국민의 힘을 장악할 수 있는 힘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국민의 힘이 오히려 앞으로 윤석열 대통령을 끌고 갈 겁니다. 힘의 관계에서 국민의 힘에 영향을 미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번에 당선된 국민의힘 후보들은 너무나 잘 알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비호감과 싸워서 당선이 되었다. 윤석열 대통령이 도움이 되지 않았다. 한동훈 위원장은 물론이고 하면서 윤석열 대통령을 아마 속으로 원망하고 있을 겁니다. 떨어진 사람들은 더 말할 것도 없고 그리고 이분들은 앞으로 윤석열로부터 도움을 받아가지고 뭐 공천 한 번 더 받을 일도 없어졌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이 계속 이렇게 짐이 되면은 국힘당 안에서 윤석열 대통령 탈당 이야기가 먼저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국민의힘이 지금 상황이 복잡합니다. 그 안이 중심이 없어요. 빨리 전당대회를 치러가지고 뭐 안철수, 나경원 등등 이런 사람이 되든지
어쨌든 중심을 만들어야 되는데, 앞으로 그 전당대회를 할 동안에 기간을 최대한 줄여야 되는데, 이게 또 늘어지면은 완전히 권력 공백이 생깁니다. 야당이 이런 일이 있어도 문제지만은 여당의 권력 공백이라는 것은 이건 심각한 문제입니다. 여기에서 이제 거의 200석이나 되는, 거의입니다. 거의 200석이나 되는 이 범야권에서 어떤 전략을 펼 거냐 하는 겁니다. 이제 특검 이야기가 나올 겁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아픈 것이 김건희 여사 명품백 관련 특검입니다. 이걸 통과시켰을 때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다? 그러면 재의결을 할 때 과연 국민의힘에서 이탈자가 안 생기겠느냐? 이탈자가 생기면은 특검 법안을 재의결을 하면은 특검을 실시해야 됩니다. 자, 이제 특검 실시를 하면은 뭔가는 나올 가능성이 많습니다. 뭔가는. 특검이란 게 이 성격상 정치 수사입니다. 그러니까 무리를 하게 돼 있어요. 그것은 윤석열 대통령이 특검 검사 출신이니까 너무나 잘 알 겁니다. 그것이 또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을 더 떨어뜨리고 국민의 힘을 분열시킨다 하면은 그 다음에는 탄핵으로 가는 지옥문이 열릴 겁니다. 탄핵은 물론 대통령의 중대한 법률 또는 헌법 위반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2016년 탄핵 사태를 보면은 사실은 그게 탄핵 사태가 아니죠. 거짓말과 선동보도와 이렇게 뒤엉킨 상태에서 촛불 집회가 일어나고 하는 뒤숭숭한 상황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당해버린 겁니다. 그 당해버린 것은 박근혜 대통령을 지지하는 정치 세력이 분열되거나 소수화되었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김건희 여사 특검이 이루어진다면 거기서 나오는 어떤 문제, 또 우리가 모르는 그러나 좀 이상하게 생각하는 그런 것과 관련해가지고 아주 국민들을 흥분시키는 새로운 사안이 나올 때 민심이 완전히 돌아버리면은 헌법재판소도 또 정치적 판단을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2017년 3월의 그 헌법재판소가 8대0으로 박근혜 대통령 파면을 결정한 것은 한국 법치사의 치욕입니다. 그건 절대로 대통령 파면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이 판사들이 정치에 민감한 거 또는 정치에 약한 거, 여론에 약한 거 이런 걸 감안한다면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이 헌법재판소로 갔을 때 그게 그 사안과 관계없이 파면 결정이 안 나온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설사 안 나온다고 하더라도 대통령 탄핵 소추가 이루어지면 대통령 직무가 정지돼 버립니다. 그러면 회생불능이 되는 거죠. 그때쯤 되면 대통령 하야 이야기가 나올지 모릅니다. 이런 것과 관련해서 오늘 보니까 미디어 토마토란 여론조사 기관에서 제 128자 정기 여론조사를 했는데 이 결과가 상당히 충격적입니다. 전체 응답자의 26.3%만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운영을 긍정평가했습니다. 26.3%밖에 안 됩니다. 이것은 지난주에 비해서 한 주 사이에 총선을 거치면서 10.8%포인트나 급락한 걸로 나옵니다. 한 주 사이에. 그런데 특히 충격적인 것은 이 보수 지지세가 강한 70대 이상에서도 윤석열 긍정과
부정이 거의 비슷해져 버렸습니다. 나머지 세대는 더 말할 것도 없고, 민심의 하나의 기준이라고 볼 수 있는 중도층에서는 윤석열 대통령 긍정이 22%밖에 안 됩니다. 부정이 72%나 됩니다. 그리고 더 충격적인 것은 보수층에서조차도 긍정 46%, 부정 50%입니다. 지지 기반인 보수층이 지금 내려앉고 있습니다. 지지율이 내려앉고 있습니다. 보수층이 분열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대통령과 이 정부는 의과대학 정원 2,000명을 계속 밀어붙이겠다고 합니다. 지금 총선에서 이렇게 참패한 가장 큰 원인이 윤석열 대통령이 총선 때 한 몫을 하려고 자기 편인 의사들을 적으로 돌리는 2,000명 정원 계획을 발표를 했다가 의사들이 격렬한 저항과 전공의의 이탈로 해서 의료 대란으로 가고 국민들 삶에 심각한 영향을 끼치고 하면서 무능이 드러났습니다. 무능이 바로 불통 오만 이미지와 결합이 되면서 이런 선거가 되고 말았는데, 총선에서 지고 나서 아직도 그 원인을 제대로 분석을 하지 못하고 의료 대란 사태를 계속 밀어붙이겠다는 겁니다. 의료 대란으로 해서 총선 날아가고 이번에는 정권이 날아갈지도 모르고, 정권이 살아남는다 하더라도 2027년 대통령 선거를 또 날릴지 모릅니다. 며칠 전에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어디 인터뷰를 하다가 3년 뒤에 대통령 선거가 있는데 하니까 반문하기를 3년이나 남았습니까? 그거 맞습니까? 라고 반문을 했습니다. 그 말 속에 들어있는 아주 무시무시한 시나리오가 지금 눈앞에서 전개되고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어디서 지금 이 위기를 탈출할 수 있는 힘을 모을 것이냐, 여기에 지금 답이 없습니다. 이게 더 심각하죠. 무조건 윤석열 대통령이 제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근데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연설을 하는 걸 보면은 민심과 거꾸로 가겠다는 오기를 보입니다. 오기. 내가 뭐 잘못한 거 있느냐? 나는 뭐 열심히 했는데 국민들이 안 알아주더라. 또 이 선거는 국민의힘이 망친 거지, 나는 뭐 선거 당사자도 아니다. 또 이런 생각하고 있을지 모릅니다. 특수부 검사들은 절대로 자기가 잘못했다는 이야기 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기소한 사건이 무죄가 나와도 미안하다는 말도 하지 않습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게 47개 혐의를 씌워가지고 기소를 했는데 1심에서 무죄가 나왔어요. 47개 혐의 다 무죄. 당사자인 그때 검찰에 있었던 윤석열, 한동훈, 미안하다는 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럴 수가 있습니까? 그리고 그 며칠 뒤에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에게 19개 혐의를 씌워가지고 기소를 했는데 그것도 1심에서 무죄가 나왔습니다. 미안하다는 말을 하지 않습니다. 한동훈 당시 비상대책위원장. 그러면서 검찰이 항소를 포기를 해야 되는데 항소를 해가지고 또 재판받도록 만들고 있습니다. 특수부 검사들은 앞으로 절대 공직을 맡도록 하면 안 된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이 사람들은 정치할 수 있는 그 기본 자질이 안 된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다 그런 건 아니지만은 특수부 검사라는 간판을 가지고 정치하려고 하는 그 마음속에 벌써 반민주적, 반상식적인 그런 의도가 숨어 있고 그걸 국민들이 압니다. 한동훈, 윤석열 두 특수부 검사 출신들이 집권 여당의 1인자, 2인자 노릇하면서 정치를 한 게 이번 총선 성적표입니다.
총선 성적표. 자, 이제 박근혜 당시 대통령이 걸어갔던 2016년 탄핵의 길을 윤석열 대통령이 다시 걸어가는 것 아니냐, 그 길을 그대로 따라가는 것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것은 한국 민주주의에 대한 중대한 위험입니다. 대통령 중심제는 안정이 되어야 됩니다. 5년 동안에 탄핵이라든지 뭐 하야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흔들리면 그게 대통령 중심제의 의미가 없습니다.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되어야 할 사유는 없다고 보는 사람입니다. 그래도 본인이 탄핵의 길을 걸어가면서 지옥문을 스스로 열어젖히면 아무도 말릴 방법이 없습니다. 불길한 생각이, 오늘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의 길로 가는 지옥문을 열었느냐 하는 그런 거대한 의구심입니다. 윤석열 대통령만이, 그리고 국민의힘만이 열렸던 지옥문을 다시 닫을 수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